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달달한 공략 포인트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는 강세장 대 약세장의 팽팽한 대립입니다. 공과 소가 좀 싸우고 있네요.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제조업 쪽에서 좀 정말 좋은 지표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연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좀 예고를 한 바가 있고 다시 50bp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상황을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고점 논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긴축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계속되는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은행들의 호실적 발표에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전에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10.8로서 시장 컨센서스 마이너스 18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요. 전달인 그 마이너스 24.6으로 수축 국면이었던 뉴욕의 제조업 지수를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세부 항목을 좀 보신다면요. 신규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가격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또한 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되는 주택가격지수도 45로 4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고요. 여전히 50 미만으로 수축 국면이긴 하지만요.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침체로 치닫던 제조업과 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에 힘이 더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양호한 경기 지표는 긴축 우려를 불러왔고요.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장전 지수 선물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5월 금리 인상 전망이 한때 90%를 넘겼어요. 자, 5월 금리 전망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인 금리 전망까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호실적 발표로 보합권에서 시작한 뉴욕 3대 지수는 장 후반에 좀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은행 위기가 잦아들면서 시장에 팽배했던 비관론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곳에서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강보합권에서 시작했던 우리나라 지수는 장시작과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섹터인 LNF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2차 전지 섹터인 포스코 그룹주와 또 에코프로 그룹주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잠시 약해진 듯 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셀루메드 차트 보시겠습니다. 셀루메드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TS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는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도 상한가 이후에 살짝 밀리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리고 SM100셀 그리고 RF세미가 20%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본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동국산업도 흐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2차 전지 섹터로 부각받고 있는 포스코 관련주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포스코 스틸리온을 대상으로 해서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새롭게 2차 전지를 주로 포함된 그룹주죠. 자, 이화그룹주입니다. 이화전기 그리고 이트론, EID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섹터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썬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어제 이어서 점상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성공한 가운데 따라가는 후발주들을 보신다라면
HLB 바이오스텝, 그리고 소마젠, 에클론, 그리고 신라젠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 흐름을 틈타서 또 우리 탈모 관련주들 쉬어갈 수 없겠죠. 인벤티지랩, 프롬바이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중국계 기업인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홍성그룹, 글로벌 SM과 같은 이런 중국계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현재 시장은 폭락장보다 더 위험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상승하고 있고요. 참다 못한 개인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험한 상승을 다른 의미에서 보신다라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상승을 기존에 물려있던 종목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나타날 주도 섹터와 또 주도주를 기다리신다라면 분명히 시장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에 대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섹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에 좀 주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테마 동향을 살펴보고 오니까 오늘 같은 약세, 약보합권에서도 갈 종목은 가는 게 포착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도 투자 아이디어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볼지 달달한 공략 섹터 바로 열어보시죠. 자, 오늘자 달달한 공략 섹터는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제 IRA 보조금을 좀 못 받았다라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태양광 쪽은 이야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IRA 수혜를 이미 좀 점쳐놓은, 이미 확정해놓은 기업들도 있고요. 태양광 쪽은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태양광 모멘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진정한 수혜 섹터는 저는 바로 태양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약 6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제품 가격을 수입 가격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자,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품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에서 자유롭고 또 조인트 벤처 형태로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업체에 반해서 태양광 업체들은 단독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세액 공제 혜택을 다른 기업들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유 관세 방침을 연장했고요. 또 중국산 배제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입지를 굳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중국 태양광 기업 중에서 가격이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것은 국내 기업이 유일하고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 내의 태양광 산업 규모가 확장이 되고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관련주는 꼭 관심 가져야 할 섹터다 말씀 주셨습니다. 대장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쪽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하나솔루션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자, 태양광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힘입어서 미국 태양광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수치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동사는 대규모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적 솔라허브를 통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런 미국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현지에서는 올해 초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이런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1분기의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 흑자 전환 이러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주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화학 사업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30% 안팎으로 상당히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드린 단기 급등주처럼 빠르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고 충분히 좀 길게 가져간다라면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나는 길게 가져가고 싶다, 좀 홀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일단 일상 목표가 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47,000원 드릴 테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차분히 모아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조금 긴 관점으로 가져가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1차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AS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인테크 한번 알아볼게요. 이 종목 오늘 장중에 23%대 주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한 11%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종목에서는 현금 확보 전략 유효할까요? 네, 제가 코인테크 같은 경우 어제도 AS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 어제 방송을 들으시고 목표가 홀딩 하셔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 큰 수익을 또 챙겨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 공장 자동화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SK온이 최대 규모 설비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것에 대한 수혜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차트를 보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35,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수익 다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35,000원 부분 지지 여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 센트럴 모텍입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이제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4% 급등인데 지금 저항선에 살짝 부딪히고 내려간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위원님? 네, 센트럴 모텍도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목표가 2만 원 설정해드렸는데 오늘 목표가를 건ጥ히 돌파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수익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동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테슬라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전기차 충전 섹터랑도 또 관련이 있는 아주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윗골이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거의 저항선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동종목을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18,000원 지지라인 보시고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역시 목표가 달성했고요. 18,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위원님께서 6,000원대에 알려주신 종목이고 목표가 달성했고 최근까지도 수익률이 40%가 넘어가는데 이 종목은 추세를 망가뜨리지 않고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디스플레이텍은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SK에서 북미 전기차 충전 사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항상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지속적인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전기차 충전 쪽은요, 현대차 이슈도 있고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수익을 주면 수익을 일단 챙겨놓고 조정 준다라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계속 사고 팔고 하시면서 수익을 꾸준히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국산업 AS 받아보겠습니다. 와, 이 종목은 지금 실시간으로 상한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산업 현재 28%고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이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0%, 157%까지 수익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홀딩할까요? 네, 일단 상한가를 간다라면 홀딩 하시고, 그리고 내일 갭을 띄워준다면 그때 수익을 챙겨도 좋을 종목이고요.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라면 일부는 좀 챙겨가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좀 나누어서 드리겠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죠.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자, 신규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적 신고가가 눈앞에
있고 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지금 수익은 이제 즐기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종목들 정말 든든한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